울세라 했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 거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붓기 빠지면 좀 달라지겠지? 3개월 지나면 좀 더 좋아지겠지.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도 사진 찍어보면 큰 차이 모르겠고, 그래서 한 번 더 받아볼까 고민도 되고, 인모드나 써마지나 다른 리프팅 장비 또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울세라 받고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거는 단순히 기기 문제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동안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리프팅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는 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울세라 받고 효과 잘 못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병원 오셔서 이것까지 해드렸더니 효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내가 울세라 받고도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리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처지는 거를 올리려고 리프팅 울세라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 처짐이라고 하면 보통 피부나 살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얼굴에는 이제 근육도 많이 있거든요. 얼굴을 좀 위로 올리는 근육도 있고 아래로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요즘 많이들 무표정을 지으시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찌푸리시거나 하면서 얼굴을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 힘이 더 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울세라는 근육보다는 피부 자체를 좀 위로 올려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피부를 울세라를 통해서 위로 올려주더라도 평소에 지으시는 표정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찌푸리는 습관이 있다고 그러시면 울세라의 효과가 잘 못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강한 리프팅이나 다른 리프팅 장비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 힘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울세라로 피부를 위로 올려주면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원장님? 보통 이제 처짐이라고 그러면은 살이 처졌다, 피부가 처졌다 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리프팅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상담하실 때도 뭐 어떤 기계로 리프팅 받을지, 유지기간은 얼마인지, 몇 샷을 받아야 될지 뭔가 이제 리프팅 쪽으로만 이제 이야기가 나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평소에 표정 습관이나 근육이 얼마나 잡아당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놓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보통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근육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습관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표정 근육을 좀 잘못 쓰고 있어서 처져 보이는 건데 그냥 단순히 리프팅 받아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울세라 리프팅을 했는데도 내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아니면 리프팅이 좀 약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시술이나 관리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부 문제라기보다는 근육 문제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는 거죠. 일단은 얼굴 근육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면 중안면 같은 부분이 이제 아래로 처지면서 평평해지고 조금 인상도 좀 우울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좀 기운 없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근육의 힘을 빼주면 상대적으로 위로 올리는 근육들 힘이 강해지면서 중안부 볼륨도 좀 살아나고 인상도 좀 더 활기 있어 보이고 또 같은 리프팅을 했을 때도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리프팅 할 때 단순히 이제 기계 리프팅만 하지 않고 이런 보톡스 같은 거를 좀 같이 사용을 해서 근육의 힘까지 같이 풀어드려서 좀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나려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어떤 부분을 보톡스 놔드리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입꼬리 내림근은 여기 입술 아래쪽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톡스를 놔주면 이 잡아당기는 힘이 좀 풀어지니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상이 좀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턱 끝에도 근육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턱을 조금 뒤로 잡아당기고 끝이 뭉쳐지게 보이는 부위거든요. 여기에 보톡스를 놔드리면 이 턱 끝을 좀 잡고 있던 근육이 좀 풀어지면서 턱 끝이 좀 매끈해지고 볼륨감이 좀 살아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목 쪽의 근육이 피부를 아래쪽으로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턱선 쪽으로 보톡스를 놔드리면 이쪽 근육이 좀 풀어지면서 리프팅되고 턱선이 살아나죠. 그래서 리프팅 하실 때 보톡스를 함께 하시면 평소에 지는 표정 습관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무표정으로 지내신다든지 이를 앙다물고 계시다든지 나도 모르게 안 좋은 표정 습관을 지니고 계셨던 분들도 보톡스 하시고 나서 그런 습관들이 좀 개선되면서 인상도 좀 더 좋아 보이고 밝아 보이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무조건 보톡스를 맞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잘 웃고 바른 근육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육의 그 밸런스가 좀 잘 맞아서 굳이 보톡스 없이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번 상담할 때 오시면은 보고서 이제 평소에 이제 근육 습관이라든지 근육의 긴장도 같은 걸 좀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톡스를 함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울세라 하시고 보톡스 하셨던 분들이 그때는 효과를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효과를 잘 봤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울세라 보톡스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 누구나 이제 표정 습관이 다르고 근육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보톡스 맞아야지, 리프팅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근육 습관이랑 모양을 좀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곳에만 보톡스를 맞으시면 안전하고 효과 있는 리프팅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톡스가 리프팅을 대신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울세라도 기본적으로는 받아줘야 되지만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차이를 원한다면 이런 보톡스도 함께 시술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또 보톡스 시술하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밝은 습관을 지을 수가 있고 이게 누적돼서 이제 리프팅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세라를 메인으로 생각하시고 보톡스를 보조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프팅도 단순히 리프팅 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서 나에게 필요한 리프팅과 보톡스를 맞춤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부과 전문의 피부 다빈치 전인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